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동사는 잘 알고 계신가요? 조동사도 그 문장들 중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동사의 해석을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혹은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거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동사를 지금 기회에 한번 싹 정리를 하면 되게 편할 겁니다. 여기서 5가지 종류의 조동사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것들의 각각의 형태가 어떻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길 바래요. 일단은 전체 화면이 가장 좋아요. 세로로 해놓고 조그맣게 보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따라하라고 하면은 큰 소리로 따라해야지. 그죠? 근데 혼자 보는데 혹은 뭐 내가 지하철에서 보고 있어. 그러면 좀 옆에 좀 그럴지 모르지만 혼자 방에 있다. 혼자 누워서 침대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입으로 꽁시렁꽁시렁 따라하면서 읽으면 되죠. 그래야지 머릿속에 잘 남고 머릿속에 잘 남으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잖아. 자, 첫 번째 조동사는요. 뭐냐면 나는 보통 조동사를 쪼동사라고 불러요. 걔네들은 되게 귀엽거든. 뭐가 귀엽냐면 이렇게 살짝살짝 뭔가 껴놨어요. 근데 조동사는 원래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일단 형태를 알려주자면 조동사는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애입니다. 그럼 일단 조동사가 뭔가에 대한 개념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조동사는요, 이 조자가요, 도울 조자입니다. 뭐 한다고요? help. 니네 help 친다 그러잖아.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요? 뒤에 동사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소심한 거야. 그래서 막 이게 돼. 그래서 이 조동사가 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뭐 얘기하려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가 보통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그런 조동사가 뭐라고요? 동사가 말하려는 뜻을 도와주는 거. 그치, 도와주는 거. 그래서 얘는 고마워 라고 하면서 뒤에 항상 붙어 다녀요. 어떤 형태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동사가 조동사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조동사가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 B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왜 B야? 비동사는 동사 원형이 B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첫 번째 종류는 can. 여러분 can 알고 있나요? can. 쌤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진짜 개 허접으로 보나? 야 can 뭐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치.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은요.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그치. 그것을 해서 여기서 조동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can.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뭐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의 can은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빨간 글씨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쓰임을 2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를 뭐를 할 거냐 하면 이게 잘 보세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을 수업 중에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걷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내가 아파.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돼. 그래서 저 교무실에 가고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저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연락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너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럴 때 you can use it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you can use it. 너 그거 사용할 수 있어 하고 지금 너가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뜻은 똑같지만 능력이 아니야. 뭐냐면 여기서는 얘가 쓰였잖아요. 얘가 뭐냐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허가. 인정. 허락을 해주는 거야. 뭐뭐 해도 좋다라는. 너 그거 써도 돼. 너 컴퓨터 써도 돼. 엄마 컴퓨터 시간 조금만 더 늘려줘. 컴퓨터 써도 돼? 써도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이 동사에 있는 조동사가 can이잖아요. 위에 can도 아래 can도 모양은 똑같지만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an은 쓰임이 몇 가지예요? 총? 그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능력.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 할 수 있다고. 또 따라 읽어야죠. 능력은 뭐뭐 할 수 있다고. 자, 뭐뭐 해도 좋다는 뭐라고 했어? 그치, 허가죠. 뭐뭐 해도 좋다, 허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요, can이. 얘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can, 내가 이제 따로 써줄까,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 쉬워요. 조동사는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cannot. cannot. 근데 얘를요, 보통은 can't라고 줄여서 부르지요. 혹은 그냥 얘를요, cannot 하고 딱 줄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can't보다는 약간 더 딱딱한 거. 너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돼! 하고 되게 딱딱하게 얘기를 할 때 cannot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보통 can't 하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you can't, 너 할 수 없어. you can't use it, 너 그거 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는데 can의 과거가 있어요. 얘도 과거가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다. 해도 좋다가 아니라 해도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과거는 could로 바꿔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could로 바꿔봐. I could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었어. 과거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could use it. 너 그거 쓸 수 있었는데 아쉽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네. 근데 그 표를 안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그게 날라갔네. 내가 그 돈 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게 할 때. 그건 근데 뭐 가정법에 가깝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could는요. 얘는 지금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아. 조동사 뒤에 not이 붙는다고 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could not. 그치? 똑같이 추격형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치? couldn't로 만들어줍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고요.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can은 됐죠? 자, can이 된 상태에서 다음 조동사로 넘어갈 겁니다. 딱 정리하시고 오세요. 자, 두 번째 조동사입니다. 두 번째 조동사는요. 여러분들이 can 다음으로 많이 보던 may입니다. may라는 조동사예요. 자, may도 뜻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요. 얘 과거형이 might라고 읽어요. might라는 애랑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쌤, 이거 과거형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may를 쓸 때 과거형으로 쓰는 거 말고 그냥 may를 써도 되고 might을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똑똑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보세요. 내가 예문을 하나 줄게. 내가 이마트에서 누굴 마주쳤어. 근데 그 애가 내 친구 같은데 내 친구일지도 몰라 라고 내가 추측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걔가 되게 긴가민가해. 그럴 때는 he may be my friend라고 쓰고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는 may be. 자, 여기가 지금 조동사죠. He may be 뭐일지도 몰라? My friend. 내 친구일지도 몰라. 자, 얘는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버렸죠. 그러면 얘는 뭐야? 뭐 하는 건데? 그치,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he may be my friend에서 may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He might be my friend. 내 친구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요. 외국에서는 여러분, 외국에서는 may나 might이나 구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문법 책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한 선생님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신 대비용으로 보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야, 너희는 might을 꼭 과거형이만 써야 된다 라고 하시면 그 지침에 맞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또 뭐가 있냐면요. 약간 can이랑 비슷해. 내가 캠핑을 와가지고 가방을 어디서 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어떤 선생님이 너 거기 너 가방 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you may 자, lay 하면은 놓다죠. 뭐뭐를 놓다. You may lay your bag here 이라고 얘기를 해요. You, 너 may lay 놔도 돼요. Your bag 너의 가방을 here 어디에? 여기에. 너 여기 네 가방 놔도 된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됐어? 그치? 어머 해도 좋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 그쵸. 아까 캔에서 했던 무엇? 허락해주는 거야. 여기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이 자리가 지금 동사인데 조동사가 이 중에 뭐예요? 그치 앞에 있는 may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You may lay 놔도 돼요. 너의 가방을 여기에 해서 허가 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는 추측. 그 다음에 허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치 해도 좋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봐. 내 말을 딱 들어봐. 저분이 그때 뭐였더라? 변호사였나? 아마 변호사일 거야. 하고 이렇게 he may be a lawy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쓰임 중에 뭘까요? 뭐뭐일 거야 라고 그치 추측을 하는 거죠. 혹은 너 you may use your phone 아까 you can use your phone 했었죠. You can use your phone이나 you may use your phone이나 너의 폰을 써도 좋다라고 둘 다 뭘 하는 거예요? 그치 허가를 하는 거죠. 요거만 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똑같아요. 내가 아까 뒤에다가 뭐 넣는다고 했더라. 그쵸? may not. 그치? may not.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요. 만약에 여기 not 들어오면은 he may not be my friend. 내 친구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you may not lay your bag here. 너 가방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 하고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may not 혹은 might not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형태, may라는 조동사의 형태와 얘가 might과 얘가 과거형이지만 might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과 두 가지 쓰임이 있다는 것과 두 가지 쓰임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과 부정문까지 머릿속에 집어 넣으신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하는 것만 내가 써준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동사는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이 많이 봤던 애예요. 같이 여기 필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조동사 가봅시다. 세 번째 조동사는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will. will 아니고요. will.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will이라고 들어보셨지요? PPL 아니고요. will 하면은 뭐뭐일 것이다 라는 애죠. 근데 얘도요 여러분 과거형이 있는데요. 과거형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would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would는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와. 그냥 얘는 심심하면 갖다 붙이는 거야. 우리 밥 먹을 때 심심하면 뭐 먹어? 김치 먹기도 하잖아. 얘는 약간 김치 같은 존재야. 김치. 그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는요 해석을 굳이 안 할 때도 꽤 돼요. 한 반 정도는 그냥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냥 들어가. 자리만 채우는 느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냐면 얘가 아까 may가 might랑 비슷하게 쓰인 것처럼요. will이나 would도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이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I will be a nurse 이렇게 있어. 자, 해석. 나는 will be 될 거야. a nurse. 누가? 간호사가. 나는 될 거야. 간호사가. 근데 여기서 이 will이 없어봐라. 그럼 해석 어떻게 돼? 나는 되다. 간호사. 약간 어색하죠? 이럴 때요.
will이 딱 들어가서 될 거다라는 조동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뭐 될 거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를 나타낸 거예요? 얘는 길어요 좀.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의도나 목적이나 의지.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냥 뭐뭐 할 것이다 혹은 뭐뭐 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형? 얘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미래형이죠, 미래형.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will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will과 would를 구분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자, I would call her. 그래서 딱 끝났어. 그러면 I would call her.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얘가 will이랑 같이 쓰였을 경우에는요, 아, 내가 그녀한테 전화를 했었으면 하고요. 얘는 뭔가 여기서 추측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가정법이랑 가정과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 했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없었었던 일을 가정을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뜻이 I would call her. 아, 내가 그녀한테 전화를 했으면 했을 거야. If I had time.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자, 이럴 때는요 완전히 그냥 얘가 if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얘가 뜻이 뭐냐면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뒤에가 지금 시제가 과거형이야. 너무 복잡해, 그죠? 일단은 얘는 건너뛰고요. 아무튼 간에 얘네가 가정법의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자, 가정법의 조건일 때는 당연히 얘가 가정을 하는 거겠죠.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if가 없어져 버려. 그럴 때조차도 I would call her. 아, 나 전화 좀 할걸. 전화를 했을 텐데. 이러면서 추측이나 가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혹은 그냥 아예 실제 과거형으로 I would call her. 나 그녀에게 전화할 거였어. 이렇게 뭐뭐 할 것이었다. 과거 시제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뭐 할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얘는요 will이랑 would랑 되게 비슷한데 그냥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would도 이렇지만 뭐가 짙다. 추측이나 가정에 의도가 짙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부정문을 만들어야 되죠.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내가 뭘 붙인다 그랬더라? 계속 붙이지? 그치? will not. 그치? will not. 혹은 과거형일 때는 뭐예요? would not. 근데 will not은요 여러분 뭐로 줄일 수 있을까? 이거 되게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발음도 잘 못하더라고. 막 won't 막 발음도 못해. 얘는요 won't. 뭐라고요? won't. will not이 줄여져서요 won't 하면은 너무 발음이 어려워. won't 하면. 그래서 얘는 won't로 바꿔가지고 부드럽게 발음이 이어집니다. won't. 되셨어요? 자, 그래서 I won't be a nurse 하면은 나는 간호사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럼 세 번째도 끝났어요. 되게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까지 왔으니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남았어. 걔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거 뒤에 정리하고 바로 넘어오세요. 갑시다. 좋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 보니까 때려 맞춰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중에 아직 안 나온 거, M으로 시작하는 거. 그치, must. 자, must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must는요 어떤 애냐면 약간 협박성이 짙은 아이예요. 협박을 좋아해. 너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보통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You must
do your 뭐라고 할까 내가 지금 homework. 나는 맨날 홈워크 가지고만 예문을 만들더라고. 자, you must do your homework. 자, 여가 must가 없었을 때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있다.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하냐? You do your homework. 너 숙제해. 너는 너의 숙제를 한다. 평서문이죠. 근데 이 must라는 애가 싹 들어가 버려. 그러면 you must do. 너는 해야 돼. 라는 아주 강한 어조의 심각한 협박성을 띤 문구가 됩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것은 그치, 의무를 띠는 거죠. 의무. 너, 네 숙제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러고 협박하잖아. 자, 근데요, must가 너 숙제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애 중에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두 글자로 없어요? 있을 텐데. You must do가 아니라 you have to. 그쵸? have to 들어본 사람들이 있나요? You have to.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쌤, 잠깐만요. 지금 must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또 have to 쓴대요? have to 부정사가요. 얘가 원래는 동사 원형들이야. 지금 do를 썼지만 얘가 뭐냐면 have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얘는 뜻이 똑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 아, 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뭐 똑같은데 둘 다 샀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자, 일단 must do나 have to do나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건 똑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요, must보다 have to가 더 많이 쓰입니다. 얘가 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 함은 일상생활이나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 have to 부정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must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must를 많이 쓰지만 얘는 어떤 때 쓰냐면 보통 문서나 법률 같은 곳, 법률적인 것에서 뭐뭐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하고 아주 강한 금지, 아주 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뭐 must not, 그럴 때는 금지고요.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의무를 띤 문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문서나 법률적인 것 같은 다소 딱딱한 상황들 있죠? 딱딱한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베큐를 정원에서 막 먹고 있었다? 근데 내가 목이 말라. 근데 마침 동생이 음료수를 가지러 간다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올 때 물 좀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 야, 너 물 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아, 물 좀 가지고 와. 너 물 좀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로 have to를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must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 말고요. 이런 게 있어. He must be my friend가 있어. 쌤, 이거 아까 he may be my friend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게 기억력이 좋은 거네. 자, he must be my friend. 그는 내 친구여야 한다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동사가 must be 라는 곳에 동사가 있죠. 이 중에서 조동사가 어디 있을까? 그치, must가 조동사인데요. 이럴 때는 그는 내 친구일 것 같다가 아니라 내 친구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뭐라고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아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may 할 때, 추측할 때 해석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필기 밑에 보실래요? 아까 했던 거? 뭐뭐? 그치, 일지도 모른다 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요?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러면 뭐뭐일지도 모른다랑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랑 어조가 어때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약간 아리까리한 거.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 근데 뭐뭐 틀림이 없다는 이건 진짜 백타 완벽한 거. 이건 백타 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한 추측을 강하게 하는 거죠. 강한 추측. 혹은 확실한 추측. 확실한 추측이라는 거는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He must be my friend라는 문장을 딱 보고 그는 내 친구여야 해 라는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must가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뜻을 띠고 있는 것과 뭐뭐임이 틀림이 없다 라는 강한 추측의 쓰임을 갖고 있는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이게요 얘를 얘에 집어넣거나 여기 쓰인 쓰임을 여기다가 집어넣건 여기 쓰인 쓰임을 여기 집어넣건 둘 다 말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봐봐. 너의 숙제를 해야 해. 가 맞지. 너의 숙제임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죠. 다음에 밑에 그는 내 친구임에 틀림이 없어. 가 맞지만 그는 내 친구여야 해. 라고 되게 생각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뭐뭐일 것이다, 뭐뭐에 틀림이 없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must be, 비동사가 뒤에 많이 오곤 합니다. 이것도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부정문은 must not 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얘 추격을 안 써요. You must not. 자, 과거형도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임만 두 가지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ave to도 쓰시는 거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5번은 되게 간단해요. 5번은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5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5번째는요. should라는 애 들어봤을 거예요. should는 뜻이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뭐뭐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아요. I should do my homework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나는 해야 한다 하고 동사가 어디 있어요? should do가 있죠. 여기가 동사장이고 또 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쵸? should라는 애가 조동사라고 했죠? 뭐뭐 해야 한다. 나 내 숙제 해야 한다. 그쵸? 뭐뭐 해야 한다 하고 아까처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무를 띱니다. must와 have to처럼요. 쌤, 근데 얘는요 또 뭐예요?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가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보니까 must도 있고 have to도 있고 또 뭐 지금 나왔던 should도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뭐가 차이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는요 일단 자 학교 시험에서는요 얘네 셋의 차이가 뭐냐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 안심을 하시고 자, 두 번째로 그냥 뉘앙스가 단순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지금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냐면 이 밑으로 갈수록 그 중요도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쌤 근데 슈도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저는 배웠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도 이걸 안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must나 have나 should나 모두 다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를 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얘가요. should는 그냥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충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단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살짝 추가를 한다면은 충고의 성격이 있다라고 덧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you must do 하면은 너무 강압적이야. 혹은 you have to do 하면은 그래 내가 해야 하는 건 알긴 하는데 좀 그래도 약간 강압적인 스타일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느끼지만 you should do 하면은 너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 혹은 성격을 충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랑 같냐면요. 얘는 일단 과거형은 없고요.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애가 있어. 이거는 약간 덜 나와요. 중학교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EBS 쪽이나 그쪽에서 약간 좀 모의고사나 그쪽에서 좀 나오더라고. 얘는 어떻게 읽냐면요. O2. 어떻게? O2. 산소처럼. O2. O2. 얘가 O 그냥 얘가 O 소리가 나더라고. O2. 뭐뭐 해야 한다. 뉘앙스 차이는 거의 없어요. should나 ough트나. 자, 근데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부정문도 챙기셔야죠. 부정문은. 자, 부정문 뒤에 뭐 붙인다고 했냐? 그죠? 계속 얘기하죠. should not 이라고 합니다. You shouldn't 혹은 should not.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5가지 조동사를 다 챙기셨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줄 게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리고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싹 하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필기한 거를 지금 싹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오세요. 자, 넘어갑니다. 조동사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아까 내가 계속 써놨던 이 형태 있죠? 조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고요. 다른 건 올 수가 없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안 돼요.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안 돼요. 다 안 되고요. 동사 원형만 돼. 자, 그러면 살다 보면은 조동사끼리 뜻이 겹쳐서 문장을 만들어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하냐고 라며 사람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던 찰나에 만들어준 거죠. 뭐를? 단어를. 조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약간 길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보세요. 영작하시오 나왔는데 나는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 길어, 그지? 나는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영작을 할 때는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요? 나는 뭐뭐 한다? 이렇게 앞으로 온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일단 는 붙었으니까 주어 잡아야죠. 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가 뭐예요? 바로 끝났으니까 동사. 간호사가 나는 될 수 있다. 누가? 간호사가. 간호사가 누구야? 나. 얘가 이고 얘가 얘면 누구 자리라고 했어? 보어. 이거 나 지금 조동사만 들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또 보어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은 얘가 혹시 궁금하시면은 잠깐만. 문장의 형식, 기분 요소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자, 아무튼 간에 얘가 이렇게 자리가 잡혔어. 그러면 나는 해가지고 I 쓰죠. 자, 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가 이 자리고요. 간호사가 뭐라고 써요? nurse라고 쓰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될 수 있을 것이다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얘는 되다가 바뀐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애도 있는 거고요. 있을 것. 얘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너무 많아. 그치? 이 세 가지의 뜻이 짬뽕이 돼 있는 거야. 무슨 뭐 저기 엄마는 외계인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초콜릿이랑 이상한 맛들이 다 섞여져 있어. 자, 그러면요. 될 수 있을 것이다를 되다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할 것이다는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이거 의지 나타낸 거였죠? 그치? 얘는 will이었잖아. 잘 하나씩 따져보자고. 자, 뭐뭐 할 수 있다는 뭐예요? can. 자, 그러면 뭐뭐가 되다는 얘는 조동사 아니고 그냥 일반 동사죠? become이라고 합시다. become. 자, 그러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일단은 얘네 뒤에 얘가 오겠네요. 그치? become. 그러면 become. 이렇게 딱 쓰고.
자, 그러면요. 이 둘 중에서 둘을 지금 붙여놔야 되잖아. 그죠? 둘을 지금 붙여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왜? 이거 중에서 지금 조동사인데 조동사 올 수 없어. 이미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원형 와 있단 말이야. 앞에 조동사만 있어야 되는데 아씨 어떡하냐? 자, 그럴 때는요. 이 둘 중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딱 하시는 거야. 둘 중에서 바꿔 쓸 수 있는 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can이 있습니다. can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be able to 부정사라는 I로 다행히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얘는 하도 많이 쓰이니까 조동사랑 겹칠 경우를 대비해서 아예 그냥 조동사 대용으로 쓰는 애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be able to 부정사. 뭐라고요? be able to 부정사. 뭐라고요? be able to 부정사. 자, 그래서 be는요 그대로 써주시고요. 주어에 바꿔서 맞춰서 to 부정사의 동사는 이미 들어가는 become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써주면은 be able to. 그 남은 게 뭐예요? will. 그대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보면 I will be able to become a nurse가 되는 거예요. 얘를 해석하면 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간호사가. 이해가 되셨어요? 약간 어렵나? 아니야, 안 돼. 자, 다시. 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약간은 복잡한 해석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되다와 뭐뭐 할 것이다와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뜻이 들어가 있구나를 판단을 하셔서 이게 딱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조동사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애를 하나 딱 캐치를 해가지고 조동사 뒤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는 약간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이거 일단 지금 필기를 하시고요. 못한 사람들은 바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얘도 영양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같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나는 숙제를 해야 할 것이다. 아까 될 수 있을 것이다를 보면서 되게 느낀 바가 많으셨겠죠? 나는 숙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일단 뭐 잡아요? 응적이니까. 주어 잡죠. 주어 누구야? 은는이가로 끝난 주어. 나는. 동사는요?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동사.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뿅 뛰어넘어서 뭐를? 숙제를. 아니, 몇 형식이구나. 한 형식이네요. 그러면 얘는 주어 잡으면 뭘로 잡아요? 나는에서 I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지금 동사 자리를 일단 내가 비워놓을게요. 뭐를? 숙제를. homework. 자, 보세요. 나는 숙제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동사에서요. 해야 할 것이다를 잘 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단 뭐를 구분해야 돼? 해야 한다. 일단 해야에서 하다 라는 애가 있다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뭐뭐 그치 뭐뭐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하다 라는 동사는 일단 뭐예요? 그치 do지. 해야 한다는 뭐예요? must 아니면 그치 have to.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뭐뭐일 것이다는 will. 근데 아까 내가요 이렇게 조동사가 겹쳐버릴 때 will을 바꿨어? 안 바꿨어요. 내가 will을 안 바꿔요. 그러면 will을 일단 쓰겠죠. I will. 그러면 바꿔야 하는 게 have to인데 have to 이거 바꿔야 돼요? 안 바꿔도 돼요. 왜? 내가 얘가 조동사라고 했어. 앞에 돌려가서 다시 봐봐. 다시 들어봐. 조동사 같은 애라고 했지. 내가 조동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요. will must가 아니라요. will have to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남은 do를 가지고 와서 I will have to do homework.
나는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숙제를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얘네는요, 항상 문제들에 꼭 껴들어가는 그 김치 같은 애라 그랬잖아. 특히 우드 같은 애.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놓으면 너무 편할 거야. 한 10년은 편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 날 때마다, 기억이 날 때마다 다시 한번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정확히 문장을 이 조동사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문장 독해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누르고 가세요. 내가 요거 올릴 때마다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띠링띠링 올린단 말이야. 내가 영상 올릴 때. 그러면 그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세요.